강민주는 H그룹의 총수였다. 젊고 유능했으며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풀지 못하는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극심한 편식이었다. 그의 식사는 늘 정해진 몇 가지 음식으로 한정되었고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다. 국내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이나 유명한 스타 셰프들도 그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실패했다. 그의 전속 영양사는 매번 새로운 식단을 제안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강민주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을 외면했고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다. 그의 비서실장 김 실장은 매일 아침 민준의 식사를 걱정하는 것이 일과였다. 그날도 민준의 식탁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그는 접시를 한번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 실장, 입맛이 없으니 치우도록.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다. 총수님, 이렇게 계속 드시지 않으면 건강이... 괜찮다. 나는 바쁘다. 민주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민주는 하루 종일 서류에 파묻혀 지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는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문득 답답함을 느껴 차를 몰고 아무 목적지 없이 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외곽의 낡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점들과 허름한 식당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끌리는 것을 느꼈다. 골목을 따라 걷던 민준의 코끝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스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간판에는 지훈의 볶음밥이라고 쓰여 있었다.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식당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고소한 냄새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 안은 작고 소박했다. 테이블은 고작 4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낙서 같은 그림들이 가득했다. 카운터 뒤에는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깡마른 몸집의 꼬마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다. 꼬마의 작은 손놀림은 제법 능숙했다. 그는 프라이팬에 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볶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는 그 꼬마로부터 나는 것이었다. 민주는 한쪽 구석에 앉아 꼬마를 멍하니 바라봤다. 꼬마의 나이는 대략 6살쯤 되어 보였다. 꼬마는 키보다 훨씬 큰 프라이팬을 능숙하게 다루며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리에 열중했다. 손님, 무엇을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민준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꼬마를 가리켰다. 저 꼬마가 만드는 볶음밥으로 주시오. 아주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우가 직접 만든 볶음밥은 아주 맛있어요. 지우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민준에게 해맑게 웃어 보였다. 그의 눈동자는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아저씨,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드릴게요. 민주는 지우의 해맑은 미소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지우의 볶음밥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으로 빠르게 뛰었다. 잠시 후 지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볶음밥을 민준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볶음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계란 지단과 잘게 썬 채소들이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띠고 있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과 감칠맛은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씹혔고 채소들은 신선한 향을 더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식사는 순식간에 끝났다. 그는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다. 어떠세요? 아저씨 맛있어요. 지우가 민준의 옆에 서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볶음밥이다. 정말 고맙다. 지우야. 지우는 민준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기뻐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주머니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것을 보고 감탄했다. 그녀는 지우가 만든 볶음밥이 유난히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입맛을 사로잡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식사를 했고 지후의 순수한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지후의 볶음밥이 자신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매일 밤 지훈의 볶음밥을 찾았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지우가 만든 볶음밥을 먹었고 지우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우는 민준이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했고 민준을 위해 특별히 더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주려 노력했다. 민준은 지우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볶음밥 덕분에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 실장은 민준의 식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자 안도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볶음밥을 먹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는 민준의 변화가 지우라는 꼬마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지우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민준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늘 외로웠다. 그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오직 공부와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 지후의 따뜻한 볶음밥과 순수한 미소는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지훈의 볶음밥을 먹던 중 지후의 어머니 윤지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아 씨, 지후가 만든 볶음밥은 정말 특별합니다. 지후에게서 제가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지아 씨는 민준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총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아 씨를 바라봤다. 지후를 저에게 맡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후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아 씨에게도 부족함 없이 지원할 겁니다. 지아 씨는 민준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H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지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민준의 제안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망설였다. 총수님, 갑자기 무슨... 지우는 저에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쉽게 드릴 수 없습니다. 지아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지아 씨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지아 씨를 설득했다. 지아 씨, 저는 지후에게서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저는 지후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아 씨에게도 부족함 없이 지원할 겁니다. 지우가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지우를 향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지아 씨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고 민준의 진심을 믿었다. 총수님, 알겠습니다. 지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지아 씨의 결심에 안도했다. 그는 지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지후의 눈을 바라봤다. 지후야, 아저씨랑 같이 살래. 아저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줄게. 지후는 민준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네, 아저씨랑 같이 살래요, 아저씨. 제가 매일 맛있는 볶음밥 만들어줄게요. 민준은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민준의 집은 화려하고 웅장한 대저택이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차가움이 감돌았다. 지우는 민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민준은 지우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지우의 방은 넓고 아늑했으며 다양한 장난감과 책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자신의 방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침대 위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은 지우의 행복한 모습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지우에게서 자신이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민준을 위해 볶음밥을 만들었고 민준은 지우가 만든 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지우는 민준의 곁에서 그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선물했고 민준은 지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민준은 지우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는 지우에게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주고 지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우는 민준의 지원 아래 무럭무럭 자랐고 그의 재능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지후의 어머니 윤지아 씨는 민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은 지아 씨에게 H그룹의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지아 씨는 자신의 요리 솜씨를 발휘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고 지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지후와 지아 씨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지후와 지아 씨는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총수와 입주 도우미 그리고 꼬마 아이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민준의 대저택으로 들어온 윤지우와 윤지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허름한 볶음밥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민준의 대저택은 꿈같은 공간이었다. 지우는 넓은 방과 수많은 장난감, 그리고 매일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해주는 민준의 모습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지아 또한 민준의 배려 덕분에 H그룹 내 최고급 식당에서 일하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따뜻한 보살핌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대저택은 고요하고 차가웠던 과거와는 달리 지후의 밝은 웃음소리와 지아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민준은 매일 아침 지우가 직접 만들어주는 볶음밥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지후의 순수한 모습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에게 단순한 입주 도우미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아저씨, 오늘 아침은 제가 특별히 버섯볶음밥을 만들었어요. 몸에 좋으니까 다 드셔야 해요. 지우는 민준의 앞에 볶음밥을 내밀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다. 민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지우가 만든 볶음밥은 뭐든지 맛있으니까 아저씨가 다 먹을게. 민준은 지우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는 지우에게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주었고 방과 후에는 전문 과외 교사들을 붙여주었다. 지우는 민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무럭무럭 자랐고 그의 숨겨진 재능들은 하나둘씩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특히 지우는 요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는 주말마다 민준의 대저택 주방에서 지아와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고 민준은 지우가 만든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생활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의 주변 사람들은 지우와 지아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민준의 약혼 여인 이수진은 지우와 지아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수진은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인 DK그룹의 상속녀이자 H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심가였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민준과의 결혼을 통해 H그룹의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수진은 민준의 대저택을 방문할 때마다 지우와 지아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지우의 존재가 자신과 민준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우가 민준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꼈고 지아에게는 노골적으로 경멸감을 드러냈다. 총수님,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갑자기 집으로 들인 것도 모자라. 식사까지 함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수진은 민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수진의 말에 표정을 굳혔다. 수진 씨, 지우는 내게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아 씨는 지후의 어머니이자 우리 집의 소중한 식구입니다. 그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진은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보다 지후와 지아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은 지우와 지아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진은 자신의 약혼남이 자신을 등한시하고 이름도 모르는 꼬마아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애정을 쏟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지우와 지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우와 지아가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아내 그들을 민준의 곁에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이었다. 사설 탐정은 지우와 지아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탐정은 지우와 지아가 과거 낡은 볶음밥 가게에서 어렵게 살았다는 사실과 지아에게 어떠한 친인척도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지아의 남편이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사설 탐정은 이러한 정보들을 수진에게 보고했다. 수진은 탐정의 보고를 받고 실망했다. 그녀는 지우와 지아가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탐정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지후의 아버지의 사고 기록이 너무나도 간략하고 불분명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은폐한 것 같은 흔적이 역력했다. 수진은 지후의 아버지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 사고가 민준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에게 지후의 아버지의 사고를 더욱 깊이 파헤칠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후의 아버지의 죽음이 민준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 민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이 사고가 강민준과 관련이 있다면 이 아이는 강민준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 수진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지우를 이용해 민준을 파멸시키고 H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사설 탐정은 수진의 지시를 받고 지후의 아버지의 사고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6년 전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후의 아버지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H그룹의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은 민준의 개인 차량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고 보고서에서 고의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다. 탐정은 더욱 깊이 파고들어 사고 당시 민준의 차량이 지후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민준의 비서실장이 현장에 나타나 사고를 수습하고 모든 기록을 은폐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탐정은 민준이 직접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차량이 사고와 관련이 있고 그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사설 탐정은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진에게 보고했다. 수진은 탐정의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토록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강민준, 네가 이런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이 아이가 내 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줄이야. 수진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수진은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흘리고 민준을 살인죄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H그룹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넣을 생각에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우를 민준에게서 빼앗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아에게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여 그녀를 절망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수진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언론인들을 매수했다. 그녀는 민준이 지우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준이 지우와 지아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민준은 수진의 움직임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자신과 지우의 관계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언젠가 자신을 해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준은 자신의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수진의 사설 탐정 고용 사실과 그녀의 모든 음모를 미리 파악했다. 민준은 김 실장으로부터 수진의 음모를 보고받고 분노했다. 그는 수진이 지후의 아버지의 사고를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지후의 아버지의 사고가 자신의 차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6년 전의 사고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우와 지아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민준은 지우와 지아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다. 그는 지우와 지아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수진의 음모를 막고 지우와 지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민주는 수진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공격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녀를 파멸시킬 생각이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지우와 지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강민준은 수진의 음모를 알게 된 후 깊은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지우 아버지의 사고에 자신의 차량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사실이 은폐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지우와 지아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수진의 악랄한 계획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렸다. 대저택의 따뜻한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민준의 내면은 폭풍전야처럼 요동쳤다. 민준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6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당시 비서실장이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이 지후 아버지의 운전 부주의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설 탐정이 찾아낸 진실은 달랐다. 분명 민준의 차량이 사고 현장에 있었고 당시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했다. 민준은 자신의 비서실장 김 실장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충성심이 빚어낸 또 다른 비극이었다. 민준은 지후의 아버지인 윤정우 씨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6년 전, 그 역시 젊고 유능한 가장이었을 것이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자신이 지우와 지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 저녁, 민준의 대저택 식탁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우가 만든 볶음밥이 올라왔다.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볶음밥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오늘 볶음밥은 특별히 파슬리를 많이 넣었어요. 향긋하고 맛있을 거예요. 민준은 지우의 순수한 미소에 참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지후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볶음밥은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아는 민준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총수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민준은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다. 지아씨,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비참함을 느꼈다. 민준은 수진의 음모가 현실화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지우와 지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러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그녀가 언론에 자료를 넘기는 순간 즉시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소집하여 6년 전 사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우와 지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우와 지아는 민준의 진지한 모습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지후야, 지아씨,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민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는 지후 아버지의 사고와 자신의 차량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이 은폐되었다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지우와 지아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의 고백에 지아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뒤에 이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지우 또한 민준의 고백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해맑았던 눈빛은 한순간의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총수님, 그게 사실인가요? 제 남편이 총수님 때문에. 지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아씨, 내 부주의로 인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어떤 처벌을 받든 달게 받겠다. 지우는 민준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작은 어깨는 슬픔에 떨렸다. 아저씨, 아빠가 아저씨 때문에. 민준은 지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후야,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아저씨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지우는 민준의 눈물을 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왔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지아는 지우와 민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흔들렸다. 그때였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의 전화였다. 총수님, 이수진 씨가 언론에 자료를 넘기려 합니다. 지금 막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민준은 김 실장의 말에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지우와 지아를 바라봤다. 지금 이수진이 언론에 우리의 이야기를 터뜨리려 한다. 너희들을 보호해야 한다. 민준은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씨, 이수진의 목표는 저를 파멸시키고 H그룹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우와 지아씨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진의 음모를 막아낼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지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비록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녀와 지우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수님,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민준은 지우와 지아를 데리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이수진은 연단에 서서 민준을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민준이 지우와 지아를 데리고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기자들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수진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준은 연단으로 걸어나가 이수진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수진 씨가 저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준은 6년 전 지후 아버지의 사고와 자신의 차량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이 은폐되었다는 진실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와 비서실장의 충성심이 빚어낸 비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에 경악했다.
그리고 민주는 이수진의 음모를 폭로했다. 이수진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를 협박하고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H그룹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이수진이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자신과 지후의 과거를 파헤쳤던 증거들과 그녀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던 계획을 모두 공개했다. 그는 이수진의 탐욕과 악행을 명명백백히 드러냈다. 이수진은 민준의 폭로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기자들은 이수진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고 그녀를 향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민주는 지후와 지아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후와 지아의 손을 잡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후와 지아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오를 바로잡고 지우와 지아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아는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분노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민준과 지아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의 기자회견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H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약혼녀의 악행을 폭로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민준의 용기와 책임감은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H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수진은 모든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의 가족 또한 이번 스캔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DK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위기에 처했다. 이수진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었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모든 법적 책임을 졌다. 그는 윤정우 씨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후와 지아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지후의 볶음밥은 이제 민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의 죄를 씻어내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민준의 충격적인 고백과 이수진의 악행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H그룹 총수가 자신의 과거 죄를 인정하고 약혼녀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냈다는 사실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강민준의 용기와 책임감은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한때 위기에 처했던 H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윤지아와 윤지후였다. 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주는 지아와 지후를 데리고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대저택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고 지우는 민준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눈물만 흘렸다. 민준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무거웠다. 지아 씨, 지후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다. 민준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 대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총수님,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왜 남편의 죽음을 숨기려 하셨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당시에는 나 또한 너무 어렸고 김 실장이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변명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저씨, 아빠 보고 싶어. 민준은 지우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지우의 슬픔을 모두 감싸 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우야, 아저씨가 아빠 목까지 너를 사랑할게. 아빠 목까지 너를 지켜줄게. 민준은 지우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는 6년 전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을 재조사하고 자신의 비서실장 김 실장이 은폐했던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그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재판부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솔한 태도는 재판부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편 이수진은 기자회견에서의 폭로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의 가족 또한 이번 스캔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DK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위기에 처했다. 이수진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었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이수진의 가족은 그녀의 악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DK그룹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에 그들의 시도는 헛수고에 불과했다. 이수진의 몰락은 탐욕과 불의가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되었다. 민준은 지우와 지아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는 지아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민준은 지우 아버지의 기일을 챙기고 함께 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 노력했다. 지아씨, 지후 아버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진심뿐입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아는 민준의 진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에게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함을 느꼈다. 지우 또한 민준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과 보호를 느꼈다. 그는 민준을 점점 더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우는 민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아저씨,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아빠는 제가 만든 볶음밥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만든 볶음밥을 먹곤 했어요. 민주는 지우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지우의 슬픔을 이해했다. 그래, 지우야,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저씨가 너와 함께 볶음밥을 만들어 줄게. 아빠에게 바치는 볶음밥을 만들자. 그날부터 민준과 지우는 매일 저녁 함께 볶음밥을 만들었다. 민준은 지우에게 요리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고 지우는 민준에게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볶음밥을 통해 지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볶음밥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은 H그룹의 총수로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과오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H그룹을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민준의 리더십 아래 H그룹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지아, 그리고 지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준은 지후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었고, 지아는 민준에게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지후의 볶음밥은 그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민준의 캐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제 지후가 만든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었다. 민준은 H그룹의 총수 자리를 더욱 견고히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용기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H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의 리더십은 H그룹 직원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았다. 어느 날, 민준은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다. 지아 씨, 저는 당신과 지우와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지아는 민준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민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 오랜 시간 혼란스러웠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총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민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아닙니다. 지아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과 지우는 저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민준과 지아의 청혼에 기뻐하며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다. 와, 아저씨랑 엄마가 결혼한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의 해맑은 미소는 민준과 지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준과 지아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큰 화제가 되었다. H그룹 총수와 한 꼬마 아이의 어머니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편견과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민준의 캐나는 사라지고 그의 삶은 지후와 지아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해갔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강민준과 윤지아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H그룹 총수와 평범한 볶음밥 가게 주인의 아들이자 미망인의 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편견과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었다. 민준의 극심했던 편식은 지우의 볶음밥 덕분에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삶은 지우와 지아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해갔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혼 후 민준의 대저택은 더욱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민준과 지아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지우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지우의 볶음밥은 여전히 민준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였고, 민준은 이제 지우가 만든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은 H그룹의 총수이자 윤지아의 남편, 그리고 윤지우의 아빠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에 더욱 매진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H그룹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H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지아는 민준의 아내가 되었지만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H그룹 식당에서 여전히 요리사로 일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민준의 지원 아래 새싹 코딩스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요리 솜씨는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지우는 학교에서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였고, 특히 요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주말마다 민준과 지아에게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며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물했다. 민준은 지우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고, 지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에도 불구하고 이현석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현석은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강민준과 윤지아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민준과 H그룹을 파멸시킬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끝이 없었다. 이현석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잔당들을 이용해 민준과 H그룹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빼돌렸던 기밀 정보들을 이용하여 H그룹의 사업에 방해를 놓거나 민준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그의 목표는 민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H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민준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민준, 내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 또한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H그룹도. 내 놈의 행복도 내가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현석은 감옥 안에서 절규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이현석의 잔당들은 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H그룹의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H그룹의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H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로 도배되었고, 언론은 이러한 논란을 대서특필하며 H그룹의 위기를 부추겼다. H그룹의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직원들 또한 동요하며 민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현석의 집요함에 분노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현석의 모든 음모를 막아내고 H그룹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민준은 H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현석의 잔당들을 추적했다. 그는 정보보안팀을 강화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성 루머의 근원지를 파악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H그룹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위 정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현석은 예상보다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며 민준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의 잔당들은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며 H그룹의 사업을 방해했고 민준의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루머들을 계속해서 퍼뜨렸다. 특히 지우와 지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윤지우는 강민준의 숨겨진 아들이다. 윤지아는 강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 자극적인 루머들이 확산되었다. 민준은 지후와 지아에게 상처를 주는 루머에 분노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결심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이현석의 모든 행적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고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외부와 접촉하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민준은 이현석의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계획이었다. 김 실장은 민준의 지시를 받고 이현석의 모든 접견 기록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현석은 변호사와의 접견을 가장하여
외부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이현석에게 충성을 바치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존재했다. 김 실장은 이 모든 증거들을 민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은 김 실장의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이현석의 탐욕과 악행은 감옥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민준은 이현석의 마지막 발악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민준은 김 실장과 함께 이현석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금융당국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이현석이 감옥 안에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동시에 그는 이현석의 배후 세력들을 모두 밝혀냈다. 그들은 K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의 임원들이었고 이현석의 몰락을 틈타 H그룹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검찰은 민준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이현석과 그의 잔당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현석은 감옥 안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가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줄줄이 구속되었고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하며 위기에 처했다. 이현석의 마지막 음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으며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이 소식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K그룹의 부회장이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샀다. 민준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이현석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H그룹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H그룹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H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직원들은 민준의 강력한 리더십과 위기대처 능력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민준은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고 H그룹은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민준은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우와 지아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힐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아는 민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총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해맑게 웃었다.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민준은 지우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득했다. 그는 지우와 지아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그들의 사랑은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이현석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의 모든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고 강민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K그룹의 수호자, 정의의 여신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용기와 능력을 찬양했다. K그룹은 박준영 CEO와 강민서 CTO의 리더십 아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K그룹은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박준영 CEO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만 했다. 박준영 CEO는 K그룹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는 이현석에게 동조했던 모든 임직원들을 해고하고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강민서는 윤리위원회의 핵심 멤버로서 K그룹의 비리 척결에 앞장섰다. 그녀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K그룹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K그룹은 점차 잃었던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개혁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전히 이현석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K그룹 내부에 잔존해 있었고, 그들은 민서의 개혁에 반발하며 그녀를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민서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그녀의 결정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며 K그룹의 혼란을 조장하기도 했다. 강민서 CTO, 당신은 너무 과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민서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K그룹의 진정한 안정은 투명성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저는 K그룹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박준영 CEO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녀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K그룹을 진정으로 직원들을 위한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이현석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민서와 박준영 CEO를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K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민서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의 비난을 더욱 증폭시켰. 이현석의 변호인단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준비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했다. 이현석의 과거 비리들, 이태준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강민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까지 모든 범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현석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는 오랜 기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었다. 그의 몰락은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이현석의 몰락과 함께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K그룹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모든 세력들이 드러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강민서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녀의 용기와 능력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강민서는 K그룹의 CTO로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K그룹의 핵심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K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골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했다. K그룹의 성공적인 개혁과 함께 강민서의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박준영 CEO는 민서의 능력과 인품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박준영은 민서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저택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서는 박준영의 초대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의 진심을 믿었기에 초대에 응했다. 강민서 씨, 오늘 밤은 회사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박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나직했다. 민서는 박준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빠르게 뛰었다. 박준영은 민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강민서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당신의 비범한 능력과 강인한 정신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K그룹의 미래를 바꾸었고 저의 삶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준영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민서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박준영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CEO님, 저도 CEO님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박준영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강민서 씨, 저는 당신이 저의 곁에서 평생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그 안에는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박준영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겼다. 시골 출신이라는 편견 속에서 홀로 세상과 맞서 싸워왔던 그녀에게 박준영의 고백은 그녀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박준영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찾았다. CEO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준영은 민서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닙니다. 민서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인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민서는 박준영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준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CEO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K그룹의 대대적인 성공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K그룹의 회장과 CTO의 결혼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그들의 사랑을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 능력과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찬양했다. 대중은 이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이들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민서는 박준영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K그룹의 CTO로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녀는 진정한 성공이 물질적인 부나 권력이 아닌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K그룹은 박준영과 강민서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었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현석의 몰락은 K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악행과 탐욕이 드러나면서 한때 흔들리던 K그룹의 명성은 박준영 CEO와 강민서 CTO의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해졌다. 민서의 용기와 능력, 그리고 박준영의 결단력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회복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K그룹의 성공적인 재건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강민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K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박준영 CEO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재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K그룹의 기술 혁신을 주도했고 세계 시장에서 K그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민서의 통찰력과 투자는 K그룹을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만들었다. 민서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준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집중했다. 그들은 K그룹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특히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새싹 코딩 스쿨을 설립했다. 그녀는 직접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코딩의 즐거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새싹 코딩 스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민서를 롤모델 삼아 IT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비범한 능력이 K그룹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준영은 민서의 활동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민서는 박준영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CEO님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현석은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보내야 했다. 한때 K그룹의 부회장이자 회장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그는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K그룹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되었고 불의와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몰락은 권력과 부를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되었다. 이현석에게 동조했던 김기철 변호사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이현석의 악행에 동조했던 것을 깊이 후회했다. 출소 후 그는 새싹 코딩 스쿨에 합류하여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재단의 운영을 돕고 아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용서와 속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례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민서와 박준영은 굳건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사랑의 증인이었다. 그들의 집은 항상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들의 사랑은 K그룹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서는 종종 박준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K그룹 회의실을 찾아갔다. 그곳은 그녀가 시골뜨기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동시에 박준영 CEO의 한마디로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운명적인 장소였다. 그녀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강민서는 K그룹의 CTO로서 수많은 강연에 초청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골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노력과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한때 시골뜨기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난을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과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K그룹은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민서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진정한 시대의 멘토가 되었다. K그룹은 박준영과 강민서의 리더십 아래 기술 혁신을 통한 인류의 풍요로운 삶 기여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인간의 순수함과 선한 의지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영혼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행복을 성취했다. 강민서의 이야기는 이처럼 시골 출신이라는 편견을 딛고 자신의 능력과 진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한 여성의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녀는 민서처럼 살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끝없는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